자, 오늘 주간 스페셜 원격 의료 그 안에 담긴 실체를 아십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종합편 아마 1, 2부로 나눠질 겁니다. 다음 주에 2부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더 실체적으로 그 이 원격 의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실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원격 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 원격 의료 안에 담겨있는 그 실체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얼마나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지에 대해서 깊은 자각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원격 의료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창조 경제를 하겠다. 그게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 경제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핀테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그 안에 원격 의료도 있고요. 이처럼 창조 경제가 곧 원격 의료였고, 창조 경제가 곧 우리들이 아는 전문 용어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창조 경제가 곧, 한국 사회의 베리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총체적인 밑그림의 단어가 창조 경제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활성화 및 원격 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했다. 3월부터 다양한 원격 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제들은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격 협진, 보건복지부가 원격 협진 활성화 및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는데, 그런데 그 각 과제들이 어떤 부처들과 협의냐면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어떤 부들입니까? 국민들의 삶의 핵심, 정말 알짜배기들, 알맹이들 부처들이 협약을 해서 뭘 하겠다고요? 원격 의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 협진 활성화, 원양 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 원격 의료 확산, 동네 의원 중심 원격 의료 시범 사업 확산과 모델 다양화, 해외 환자 사전 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 협진 활성화, 이것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렇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고서 의료계에서 극심한 반발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기로 그리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각종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원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은요, 이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고 나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필수적으로 민간 통신 기업의 개인의 질병 정보 집적을 허용해 질병 정보 유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의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의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난 4월, 5월 있었던 일이고 지금 8월이죠. 최근에 이 시민단체가 지적한 그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돼서 왜 여러분들 이 질병 정보 같은 경우 외국으로 얼마입니까? 한 건당 10원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팔려 나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어쨌든 다시 정립하면, 다시 종합하면 정부는 원격 의료를 하고 싶어서 정말 광기에 가깝게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때마침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회복교회는 메르스가 쇼라는 것을 메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예측대로 메르스는 국민사회의 절대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마치 전 국민들 싸그리 다 오염시키는 것처럼 해놓고는 살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그렇게 전 국민의 혼을 쏙 빼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혼을 쏙 빼놓고는요, 그 틈을 타서 원격의료 입법 시도라는 아주 무서운 법안을 살그머니 던져놓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6월 임시국회를 덮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확대 이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동시에 의료계의 오랜 수건이었던 전공의 특별법,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광고법 등 요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특히 여당의 원격 의료 입법 시도에 정신없는 의료계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2년 반, 3년, 2012년, 2013년경에 제가 베리집 특집 강의를 하면서 뉴월드 오더가 그 유아 유괴 사건 있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 의료 유괴에 대한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현실 사회에 대두됐다. 그 기억나십니까? 메르스도요. 정말 쇼라는 그리고 일부러 더 이 메르스에 대한 혼란을 증폭시켰다라는 것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정부의 구멍이 많은 브리핑부터 해가지고요. 도대체 메르스를 잡겠다는 거야, 메르스를 확산시키겠다는 거야, 라는 오히려 정부가 의도적으로 메르스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더 이 위기를 증폭시켰다라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을 일으켜 놓고는 그토록 광기에 가깝게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 원격 의료를 입법을 시도했다. 그동안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로 막혔었는데 이 메르스라는 혼란을 틈타서 입법이 시도가 됐습니다. 과연 메르스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자연적으로 이게 됐을까요? 낙타고기 먹지 말라면서요. 여러분, 한국에는 낙타는 중동에 간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에 걸린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메르스가 결국 한국의 원격 의료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의도됐건 의도되지 않았건 그런 걸 차지하고 열매만 보면 한국의 원격 의료의 시작은 훗날 역사가 메르스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부대, 지방, 오지, 원양어선 등지에서 실제로 원격 의료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영 해경 경비함정 한강 5호 취역에서요. 원격 의료가 가능하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오후 2시 경남 통영시 동호동 통영해경전용부두에서 이춘재 남해해양경비안 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의 경비함정 한강 5호 취역식을 가졌다. 한강 5호에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해상 응급 환자 발생 시 이송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원격 의료의 시작은 군대부터다. 우리 엔드타임즈 기자, 우리 김시환 기자님이 쓴 건데요. 군 의료 서비스 컨트롤 타워인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정식 가동됐다. 자, 전자신문 13일자 기사에 따르면 8월 13일입니다.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핵심 역할은 원격 의료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의 원격 진료를 지원, 장병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하반기에 국방부는 14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8억 원을 투입해 GP 400개소 대상으로 원격 의료를 확대 적용한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격오지 부대 12개소 대상 원격 진료도 9월부터 시작한다. 지금 이분들이 4월 14일 날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던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천군이 2015년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자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순천군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화상카메라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령인들이나 근처에 병원이 없는 사람들이 상시 건강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오지부터 지방부터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기타 정보를 뭐라고 말할까요? 정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방부터 지금 살금살금 원격 의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선택권이 없는 군부대, 원양어선들, 오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부터 강제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양 선박 대상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병원의 원양선박 선원 건강관리센터를 설립,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선박 3척, 선원 60명 대상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기사는요. 이 서비스는 원양어선 원격 의료 서비스, 이 서비스는요. 외양상선과 원양어선 각각 3척의 원격 의료 장비를 설치해 선상에서 선원들의 생체 정보를 측정한 뒤 위성으로 정보를 받아 의사가 원격 진료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선원은 대략 2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수감자들, 이렇게 원격 의료 사업을 받기 싫다라고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선택권 없는 자들에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1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정부가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군인, 수감자한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 진료 행위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처라 인권침해 및 의료윤리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정부의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은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낮아 의료계 안팎에서 반쪽짜리 시범 사업으로 불린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원격 의료가 그동안 의료계 반발로 막혀서 길을 제대로 못 펴고 있다가 메르스를 틈타 이 원격 의료가 불이 붙은 이후 지금은 아주 직접적으로 군부대나 지방, 오지, 원양어선 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격 의료가 많은 이상한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비실용적입니다. 둘째,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그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학생도 원격으로 이것을 해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가 미비하다. 이런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문제점은요, 아주 심각한, 그냥, 그 정도 문제점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첫째, 비실용적이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확대되면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배부르냐? 대기업, 자본, 특히 삼성이 배가 엄청나게 부를 겁니다.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그런 법안이 바로 원격 의료다. 과거 작년인가에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요.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원격 의료 시범사 확대는 재벌, 자본을 위해 서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격 의료 시작되면 우리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나 심해진다. 등골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탈탈 털린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털려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의료는요. 중학생도 해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안성이 제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 의뢰해서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원격 의료가 얼마나 이 해킹이 쉬운가. 그랬더니요. 이 원격 의료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해킹될 위험이 아주 크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취약한 보안 때문에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최대 2,7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발표해서 큰 논란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격 의료 보안성이 제로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강행한답니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킹할 수 있는 이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리칩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의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 본질을. 또한 효과도 미비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 장교, 수감자 대상으로 이들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요. 명백한 인권 침해고요.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목희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정독재다. 또한 입증된 효과가 없습니다. 이 원격 의료가 효과가 있나?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요, 더더욱 효과가 없습니다. 원격 의료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의 연구 결과에서 한결같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55억 원을 들인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뿐만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태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선진국은요. 이미 원격 의료가 실패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 미국과 일본의 실사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2009년 메디케어 원격 의료 보험 청구 건수는요. 3만 8천 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 수준이 낮고요. 그리고 10회 이상 원격 의료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 급여를 수령한 의료진도요. 369명에 불과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하질 않은데 의사들이. 왜? 효과가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원격 의료를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용 실적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왜? 안 쓰거든요. 안 쓰거든요. 그냥 병원 가서 의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병원 가서 의사 만나면 돼요. 어쨌든 이처럼 원격 의료는 비실용적이고 개인정보 해킹에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현재 원격 의료에 대해서 묻지마 지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내정자 24일 날 청문회 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주에 2부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격 의료, 한국 원격 의료의 대가입니다. 이 정장만이 대가입니다. 자, 원격 의료 2차 시범 사업을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나서서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이 친일파가 좀 많죠. 저는 새누리당도 싫어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싫어합니다. 저는 정권에 대한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난 어떤 확인된 팩트는 현재 이 원격 의료가 새누리당에 의해서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새누리당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거기만 싫어하고 새정치를 좋아해서 여러분 새정치에 투표하세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좀 더 들어주십시오. 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전방에는 장병, 도서지역, 오지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 사람이 지금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원격 의료의 도입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앞으로의 규제 개혁은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면서 원격 의료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특히 원격 의료 허용을 규제 개혁의 우수 사례로 들고 있다. 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역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의 대두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아니고 이거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물러나기 전에 원격 의료 필요성의 대두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의원협회는 유승민 의원의 원격 의료 필요성 대두 발언에 대해 강한 규탄과 함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자, 아까 우리는 이 조원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원격 의료가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격 의료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단 시범사업 만족도가 76.9%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원진 의원도 그 데이터를 근거로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한 것만 뽑아 쓴 그런 통계인데요. 기사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자화자찬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대조군과 비교군 간 비교 분석 결과가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대학생 리포터 수준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에서 진료받은 고혈압, 당뇨병
재짓는 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원격의료 사업, 시범사업 이용자의 7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자체 중간 조사를 내놨는데요. 이게, 이 비밀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환자들 만족도 77%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복지부가 발표한 분석 자료는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병이 있는 환자들로 이미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 진료를 추가로 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추가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추가 상담을 제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면 진료를 통해서 충분히 의료 시스템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 밥이 아주 맛있게 차려져 있어요. 거기에 토핑을 카레 여러분 먹어보셨죠? 카레가 맛있게 있어요. 카레밥이.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거기에 토핑으로 뭐 고르게 얹은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이라고요. 더군다나 원격 진료를 이 845명 중에 원격 진료를 받은 사람은요. 아니, 받은 이 건수는요. 88건에 불과해요. 그동안 진료실을 찾아가 대면 진료를만 하던 환자들, 그들에게 공짜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추가로 받게 해주고, 여기에 기계 조작과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준 겁니다. 싫어할까요? 자, 여러분이 카레집을 갔어요. 카레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고로케를 서비스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새우튀김도 막 공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요, 직원이 와가지고요, 정장 딱 차려입고, 나비네타이 딱 하고, 직원이 와가지고, 옆에서 김치도 놔주고, 무슨, 무말랭이 같은 것도 놔주고, 콜라도 옆에 딱 들고 있다가, 콜라, 그러면, 예, 손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다.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격 의료가 시작되면 그렇게 돼요? 옆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세수가 빵꾸 나는데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렇게 해놓고는 만족도 70%라고 뻥치는 기사를 막 내가지고 그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원격 의료를 구체적으로 실시합시다. 한국에 정착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진짜 이런 정부를,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이. 여러분 성경에요. 거짓 사비는 누굽니까? 얘 마귀입니다. 지금 이 정부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의 대다수가 지금 철저하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뉴월드, 그러니까 뉴월드어도에게 이 나라가 집어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거짓말의 난국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죠. 국민들이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이런 나라님들이 거짓말을 하면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견제해야 될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정부에 종속돼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태풍으로 여객선 끊긴 섬 응급환자, 원격 의료로 살려. 그리고 순천향대 원장인 이 신원한 씨의 원격 의료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버젓이 신문에 게재하면서 원격 의료가 마치 한국 사회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대단히 드높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인 것처럼 선전한 데만 급급한 정말 쓰레기 같은 언론들. 이미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잊었습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언론 별로 없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1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원격 진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서 제대로 된 길을 펴지 못하다 쇼인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디자인됐는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부활의 날갯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군부대, 지방, 오지, 원양어선 등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까지 이는 상황에서도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그러나 이 원격 의료는 비실용적이고 개인정보를 그냥 쌈싸먹었으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수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 의료에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고, 나아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원격 의료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고, 그 속이는 것을 잘 분석해서 견지하고 바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언론들은 오히려 정부의 속임수에 발맞춰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원격으로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원격 의료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정부와 언론이, 권력들이 합작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에 담긴 실체는 바로 한국 사회의 대립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과연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구축되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실상을, 적나라한 실체를 다음 주 이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부를 기억해 주십시오.